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레미 리프킨의 유러피언 드림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인문학자 안치홍 소장의 해제를 통해서요. 안 소장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단순히 경제 성장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꿈꿔야 할지 그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유럽연합, EU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 또 특히 동북아시아에 사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 한번 풀어가 볼까요? 안충 소장은 EU 탄생의 그 가장 깊은 뿌리, 그거 어디서 찾냐면요. 바로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인들의 아주 처절했던 평화에 대한 염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아, 평화요? 경제 공동체 이전에 그게 먼저 있었다는 거군요. 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같은 그런 현실적인 접근, 그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 이전에 정말 좁은 땅에서 끊임없이 싸웠던 그 고통스러운 역사,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특히 그 참호전의 끔찍함, 이런 걸 겪고 나서 평화에 대한 갈망이 정말 절실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맞아요. 그 경험이 워낙 강렬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안 소장이 동북아시아랑 비교하는 지점, 이게 저는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많이 다르죠. 네, 항륙 중국, 일본도 물론 공동체 논의가 있긴 한데 그 밑바탕에는 평화라는 가치보다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나 생존의 문제, 이게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더라고요. 그 이유를 안 소장은 이제 이 지역은 유럽과 달리 아메리칸 드림의 영향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죠. 아메리칸 드림, 그게 크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동북아가 순전히 경제 논리로만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든다. 그러면 이걸 리핑이 말하는 유러피안 드림의 핵심 가치와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라면 보편적 인권이나 지속 가능성, 삶의 질 같은 것들이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오히려 그런 가치 없이 경제 논리만 앞세우면 각국의 기득권층이 약자를 구조적으로 수탈하는 시스템을 더 강화시킬 위험까지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합니다. 철학 없는 공동체의 위험성,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렇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럼 이유는 완벽한 모델이냐, 이상향이냐, 안소정은 또 그건 아니라고 본다면서요? 네, 당연히 아니죠. EU 역시 내부적으로 문제도 많고 또 배타성도 있고요. 중요한 건 안 소장의 이유를 완성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 되어가는 중인 비커밍인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되어가는 중이다. 비커밍.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평화, 지속 가능성, 삶의 질 같은 아주 원대한 꿈을 내걸고 계속 나아가려고 한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거죠. 물론 유럽도 과거에 식민지배나 전쟁 같은 어두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얄밉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얄밉죠. 근데 안 소장은 오히려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더 반성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역설적인 측면도 언급을 하고요. 그렇군요. 또 안 소장이 리핑책에서 중요하게 짚어주는 개념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입증 책임의 전환. 이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거 중요하죠. 과거에는 보통 이게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으면 괜찮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No evidence of harm. 네, 일단 하고 보자 이런 식. 그렇죠. 근데 유러피안 드림은 특히 국민 건강처럼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반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해롭지 않다는 증거, evidence of no harm을 먼저 내놔라. 훨씬 신중하고 예방적인 접근인 거죠. 듣고 보니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도 광우병 사태나 4대강 사업 논란 때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안 소장이 지적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우려될 때는 그 무해함이 확실히 입증되기 전까지는 일단 멈추고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예방 원칙. 또 그 차가운 악과 뜨거운 악 개념 구분도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cold evil, hot evil. 그렇죠. 뜨거운 악, 그러니까 직접적인 폭력이나 테러 같은 거에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네, 바로 분노하고 그렇죠. 근데 차가운 악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현대 산업사회의 어떤 시스템 속에 숨어 있어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악. 예를 들면 아주 싼 옷을 샀는데 그 옷을 만든 공장에서 혹시 노동 착취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요. 맞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둔감해지기 쉽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유로피안 드림은 바로 이 차가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각성해야 한다. 이걸 촉구한다는 분석이에요. 그렇군요.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안 소장도 지적하듯이 이런 유로피안 드림 이야기가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좀 비현실적이거나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살기 바쁜데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냐, 뭐 뜬구름 접는 소리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책을 굉장히 아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어떤 비극적인 결말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리피킨이 제시하는 그 비전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떤 패배감 같은 것 때문에 더 이상적인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무시 못하겠죠. 결국 안 소장의 해제를 통해 본 유로피언 드림은 이게 완벽해서 따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포괄성, 다양성, 삶의 질, 지속 가능성, 또 보편적 인권, 평화. 리피킨이 강조했던 그런 가치들이죠. 네. 그러면서 안 소장은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요. 우리 몸은 철저히 아메리칸 드림을 살면서 마음만, 그림자만 유로피안 드림을 쫓는 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해괴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아, 몸과 마음의 불일치. 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결국 코리안 드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코리안 드림이라는 게 뭐 미국식 성봉이나 유럽식 이상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우리 스스로 정말 치열하게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우리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그렇죠. 분명한 건 그냥 기존의 방식, 특히 아메리칸 드림 속에는 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성찰이겠죠.